오늘 금요일은 다 상담하는 날이죠. 손에 잡히는 대로 뭐든지 철학으로 풀어내는 대중 철학자 강신주 철학 무료 박사님. 무료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박사님의 뭐랄까 평균적인 외모하고 전혀 동떨어진 제가 보기에는 그 마을 청년 회장 정도의 포스. 품종 개량에 네,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런 분의 포스가 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혹시라도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 강신주 철학 무료 박사님의 방송을 듣고 감명을 받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글을 올려달라고 했더니 상당수.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나는 독일에서 다운로드로 듣고 있다. 뭐 오스트리아. 그건 김현철 선생님인가요? 그거는 김현철 선생님이랍니다. 네. 강신주 철학 무료 박사님은 아직 국내에서만 통용되고 있습니다. 해외 없고요. 그분은 다 월요일. 네, 월요일 김현철 박사님 나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책을 박사님의 출연료에서 객출해가지고 보내드릴 텐데 이미 전화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낭낭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을 텐데 그분이 누군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PD입니다. MBC 최고의 미녀 PD.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분밖에 몰라요, 제가. 못 봤어요, 다른 분은. 저도 약 3사람 아는데 그게 최고의 미녀 PD임을 확신합니다. 3사람 중에는 저는. 네. 저한테 제일 미녀죠. 그래서 한 사람밖에 못 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도 이것저것 삶의 모든 국면에서 터져나오는 고민들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의 이모 씨 사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시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신랑은 5남매 중에 넷째고요. 시댁과 저희 집은 걸어서 8분 거리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3개월 넘게 시아버지 병원 가실 때마다 제가 동행을 했었죠. 그리고 결국 아버님 병원 동행은 제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쓴 적도 있고 그래서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욕도 혼자만 먹게 됩니다. 신랑에게 나만 아버님 병원 모시고 가는 거 지친다. 게다가 좋은 소리도 못 들으니까 하기 싫다고 하면 그러면 아버님 혼자 병원 다니시다 쓰러지면 책임질 거냐라는 둥 화만 냅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욕만 먹고 그래도 계속 효도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힘들어해야 하는지 고민이 큽니다. 네. 자, 사연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5남매 중 넷째. 예, 말하자면 며느리죠. 시아버지 건강이 안 좋은데 우연히 같은 근거리에 살다 보니까 모시게 됐는데 예. 근데 모시면서 실컷 욕만 먹는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죠. 근데 다른 얘기죠. 저는 다른 그 형제들 혹은 그 형제분들의 며느리, 남편들이 욕하는 이유는 저는 간단하게 이해갑니다. 고생하는 걸 몰라서는 아니고요. 자신들의 죄책감을 그 며느리를 공격해서 자기들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므로 해서 덮어버리는 거죠. 저는 그게 기본적인 욕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나쁜 놈 네가 계속해 이런 거죠. 그렇게 보는데 자 박사님의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예전에 유아 시인이 영화 만들었잖아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네. 그 여기서 문제가 중요한 게 이게 사실은 뭐 남자 여자가 좋아해서 사랑했는데 네. 그 시부모가 패키지로 따라온다라는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편도 온만 식구도 그 여자분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맞습니다. 여기서의 문제인데 이제 이게 갑갑하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이 질서를 또 받아들이셔서 네. 다른 사람이 욕만 안 하면 나는 하겠다.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아주 많았고 요즘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효부상이라는 거 있어요. 효부상. 예, 효부 이데올로기라는 게 굉장히 강하죠. 이 효부 이데올로기라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부장 시대에 6.25 문화권에서 그렇죠. 남자들을 편하려고 만들어낸 족쇄죠. 여자들을. 그렇죠. 여자들한테 맡겨버리는 거지 그냥.
네, 부모 그렇죠, 모시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일 좀 황당했던 게 그 남편분이 좀 화를 내고 좀 그러시잖아요. 네. 이거 화낼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화낼 자기가 어디 있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기 아빠지. 그러니까 예?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자기 부인 아빠가 아니거든요. 아니 자기들 부모를 남의 손에 맡겨놓고 왜 자기들이 욕해 자식들이? 아, 그러니까요. 이거 네. 이거 자체가 문제고, 이 며느리 되시는 분이 아주 강하셔가지고 자비심이 많아서 챙겨드릴 수는 있는데 챙겨드릴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자신의 음. 양심과 예의의 한계 내에서 하는 거지. 한계 내에서 하는 거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사연을 딱 놓고 보면서 답답하다라는 느낌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착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사실 시아버지가 마음에 들어서 그 남자랑 결혼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체 순서는 이 남자가 좋아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 상견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패키지라고. 네. 그러니까 메인은 뭐냐면은 남편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결혼- 사랑하는 사람. 네. 근데 결혼하자마자 보니까 메인들이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역할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조 시대 때 역할을 하는 거죠. 여전히. 근데 예. 그게 또 워낙 오랜 세월 공고하게 이데올로기 됐기 때문에 예. 그걸 어기면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죄책감을 받아요. 내면화한 거죠, 그 질서를. 자기도. 처음에 이 며느리 분이 한 방에 끝냈어야 됐을 문제예요.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이런 사연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가족들 내부에서도 막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제가 봤었을 때는 뭐 한 달 정도 어디 도망가 있다가 다시 한번 조용히 가족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는 거죠. 뭐 이런 뭐 조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더 지금 이 상황이 더 심화될 수도 사실 있는 상황이거든요. 며느리는 남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남이고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가능성. 가족이 아니라 피로 맺은 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맡겨놓으면 가족들이 이혼을 조장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맞습니다. 자기 형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맞습니다. 자기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프레스 이렇게 해서 이거 상담까지 오셨는데 더군다나 오남매예요. 그러니까요. 단둘이인데 한 사람 어. 외국에 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 가족들이 이제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이혼에 대한 프레스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편하려고. 자기들 편하려고. 오로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나중에 가면 또 위로할 거란 말이에요. 또 네. 왜 이혼했냐 뭐 이러고. 혹은 그래 그 나쁜 애였어 이렇게 말하는 예. 우리가 그거 하나 지적을 해둬야 될 게 영종조 이전에는 사위가 자기 장인 어른이나 그 장인 댁 집 있죠. 네. 거의 제살 똑같이 지냈어요. 아, 근데 영종조 그렇군요. 이후서부터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이게 마치 조선조 시대나 그러니까 유학대로 한다고 그래도 양가 쪽 부모들은 똑같아요. 주역 같은 데만 보도 음양이라는 관계를 하나를 누르지 않거든요. 같이 간다. 맞습니다. 그래서 친정이든 시댁이든 이게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변했어요. 변한 지 한 150년 됐나? 지금 그것도 좀 문제죠. 예, 옛날에 다 지냈거든요. 맞습니다. 제사도 모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그래서 제가 남자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들이 피곤하고 불편하고 귀찮으니까 그것을 누군가한테 떠넘길 사람이 필요한데 그 떠넘겨 놓고 미안하니까 혹은 뭐 명분이 안 쓰니까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제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하고 근데 이미 했잖아요. 제 생각은 자신의 양심이 마음이 어떤 그 연민이 하라고 할 수 있는 지경까지는 하되 그 다음에는 다섯 남매들에게 당신들 친부모니까 당신 나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떠넘긴 게 당신들 잘못이고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계속 시킬 것이면 그에 응당한 대가를 주거나 지원을 주거나 그게 아니라면 돌아가서 하는 게 맞다. 이 시점부터는 그렇게 선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차분하게 화내지 말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형제 편에 들어 있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가장 비겁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하는 여자고 여자잖아요. 근데 네. 여기 지금 사랑 없어요. 그러니까 역할이에요, 역할. 그렇죠. 너 며느리니까 이거 해야 된다. 그렇죠. 이걸 네. 지금 강요하는데 이건 사랑도 뭣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이야기 하기 전에 남편한테 얘기를 해봐야 돼요. 너 나 사랑하냐? 남편과의 사랑을 정확하게 점검을 해보시고 맞습니다. 남편이 분명히 그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좋아서 둘이서 좋아서 사랑했는데 갑자기 결혼하고 나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오만 동생들이 막 이렇게 하더라도 남편이 사랑했다면 이분은 했었을 것 같아. 제가 봤었을 그렇죠. 때. 왜냐하면 사랑은 진짜로 해서는 안 될 일도 하게 만들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래서 사실 이 상담의 바닥에는 그게 있어요.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막 이런 것들을 다 의무죠. 하니. 그냥 단순한.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윤리의 이름으로 밀어붙이는데 이건 폭력인 거죠. 폭력이죠. 단순하게. 네. 폭력이죠. 근데 이게 사랑에 대한 어떤 갈망들이 있는 거죠. 이해받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힘든 일을 할 때 누군가 참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도 참 힘들겠다라는 그 따뜻한 이게 지금 전혀 없잖아요. 저도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까지 쭉 얘기한 그런 어떤 그 이데올로기에서 이분이 이제 그걸 내면화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죄책감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죄책감을 느낄 일이 아니다 이것이. 친자식 중에 한 사람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살피고 있는 박수 받아야 될 상황인 거죠. 예. 죄책감을 받아야 되는 게 느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떳떳한 마음으로 일단 모든 문제를 짚어봐야 된다. 좀 당당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며느리니까 뭐 조선조처럼 삼종지도를 따른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 항상 떠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언뜻 얘기한 것 같은데 직장이든 가정이든 간에 나는 여기 떠나면 못 살아 이러면 우리는 굴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수틀리면 떠난다 이래야지 자기 발언도 하거든요. 그리고 대등해지고 그래야 더 그럼요. 행복해지죠. 예. 그래야 더 가정이 지켜집니다. 거꾸로. 그래야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좀 더 당당함을 가지시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남편과의 그 근본적인 관계, 1대1의 관계. 남편의 사랑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을 때 이 며느리가 무슨 낙으로 그 시아버지를 왜 이걸 해야 되냐고요?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자하고 사랑을 확인할 수 없는데 왜 그 부모만 챙겨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 신랑이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만약에 아주 능글능글 맞은 남편이라면 사랑해 이럴 거예요. 근데 이게 쓰러지면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책임져야 할 사람 자기죠. 왜 며느리가 책임을 져야 돼 이거를. 그렇죠. 네. 이거 우선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 없다는 거. 없죠. 네. 전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더 그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는 거. 그럼요. 네. 예. 여기까지 얘기하고 두 번째 사연으로 저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저는 26살 여자입니다. 지금 저는 대학교 졸업반인데 구직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겁니다. 영어를 좋아해서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니 영어는 꽤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기타도 사려고 계획 중이죠. 하지만 이런 건 단순히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절실하게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전문 직종으로 취직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인정을 받는 위치가 돼서 살면 만족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감으로 살아가도 되는 걸까요? 그러면 전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사연은 다상담 게시판이 아니라 나상담 게시판에 있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강신주 철학 박사님이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다뤄보겠는데 만약에 더 안 나오면 월요일날 또 하죠 뭐. 사연 내용은 간단합니다. 26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근본적으로 모르겠다는 거죠. 예. 이런 나이대 이런 고민들 저도 상담 많이 해봤는데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근데 이게 소설 중에 그거 있죠? 그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네. 우리가 가볍단 말이야. 혼자서는 왜 사는지 몰라. 어차피 죽을 것 같고 의미도 없고 돈 벌면 뭐예요? 쓰고 혼자 기타 치면 뭐예요? 지 혼자 듣는데 네. 기타를 왜 쳐요?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려고 치는 거예요. 보다 정확하게는요. 남자가 기타를 치는 이유는 윤도현 씨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음악을 시켰냐?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다 똑같은 겁니다. 인류 문명이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가 우연히 나온 부산물이라고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그건 좀 정확한 지적인 게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할 이유를 잘 못 찾죠.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거예요. 혼자서 이러시고 찾으실 필요 하나도 없고 못 찾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다 그랬잖아요. 혼자 생각해보면 더덥고. 이분 자체 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타서부터 영어도부터. 영어도 외국인 만나서 얘기를 하고 여행을 다니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 하니까 그냥 하는 거고. 뒤처질까봐. 그냥 하는 거예요. 라고 할까봐. 혼자 내면에 지금 갇혀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 공포죠, 공포. 나만 혼자 뒤에 뒤처질까봐 끊임없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면서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 전혀 모르니까 모르죠. 적어도 남들 하는 만큼 해야 되는 거죠. 그 불안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게 이제 위약 아시죠? 네. 위선 말고 위약. 그러니까 이분은
싫어하는 걸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예를 들면 번지 점프 싫어하실 거거든요. 그럼 번지 점프를 100번 정도 해봐서 싫은가 좋은가. 어쨌든지 간에 이분은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는 보면은요. 보면 아주 모범적이잖아요. 기타, 영어,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취직.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원하는 게 이분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부모님이나 사회에서 그렇죠. 원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제일 좋은 방법은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먹기 싫은 음식도 맛있게 먹어보고 사랑하는 애인 생기면 헤어지고 슬플 때 울고 슬플 때 울면 안 되죠. 슬플 때 웃고 예?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지 자기를 발굴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저도 정말 동감하는데 연애를 하게 되면 보통 자기 경계를 확인하게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대를 만났거든요. 그렇죠. 연애하기 전에 자기 괜찮은 사람인 줄 알거든요. 보통. 연애하고 나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거울에 비춰진 자기를 보는 거죠. 상대를 통해서. 그것처럼 그런 경계를 파악하는 작업.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 실제 나는 어딘가에 부딪혀봤더니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그렇죠.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지금. 많이 봐야 되고 지금 이분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영화 계속 보고 영화에 몰입돼 있는 상태와 비슷한 거예요. 자기 실제 모습은 못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근데 왜 영화를 이렇게 계속 보게 됐을까 그러면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거. 사랑하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 갑자기 방에서 기타 치다 말고 나와가지고 사랑합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바깥에 나가야 돼서 싫어하는 것들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이거 하지 마라 이런 거. 영어 공부했잖아. 영어 말고 아프리카의 그 순수 언어들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취업에 무관한. 이분 얘기 보면은 이거 대기업이나 전문직 이런 게 머릿속에 있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영어보다 아프리카 언어가 더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시에라리온 이런 나라에서 처음에는 부족 언어 이런 거. 그러니까 이분 자체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못 찾았다라는 점에서 어린아이죠. 그렇죠. 어른이 못된 거죠. 어른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직업을 죽어도 안 갖겠다. 이런 각오를 해보시고. 또 하나가 26이다. 그러면 35까지. 한 5번에서 10번 정도의 강력한 사랑을 해야 이분은 맞습니다. 좀 깨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강력한 사랑 중에는 배신 당하는 것도 있고요. 의도하지 않은 양다리도 있고 의도한 양다리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모든 종류의 사랑이 주는 감정들 다 겪어봐야 되죠. 특히 배신하는 거 이거 해보셔야 돼요. 배신. 그리고 배신 당하는 것도요. 배신 당하는 건 저절로 되는데 배신은 힘들어요. 자기가 어디까지 자기 욕망을 쫓아서 이기적으로 갈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거죠. 해봐야 돼요. 네. 직장에 연연하는 게 어디에 속해서 묻어갈까 이걸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가장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왜 살고 있는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야지 편안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들어가시면 직장 가셔서 내가 여기 뭐하러 있지? 그리고 한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사이에 큰 위기가 옵니다. 대부분. 그때 진짜 위험하죠. 그 정도 되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살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만 충족시키고 살았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너무 늦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젊었을 때 휘청하면 일어날 힘이라도 있는데 40 정도에서 휙 넘어지면 거의 일어날 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는 게 낫다. 그렇죠. 이제 26이니까 30 전에 선사들이 얘기했던 게 생각난다. 백척간두 진일보. 백척이 되는 그 대나무 끄트머리에 한 발 걸으면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떨어질 것 같은데. 철학 박사님의 학위가 이때 조금 발휘되는군요. 소용이 닿는군요. 이때까지는 소용이 안 닿다가 딱 한마디 갑자기 기억나신 그 애드립이야 이것도 완전히. 간신히 턱걸이로 본인의 박사 학위를 입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은 자기가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예, 그런 거예요. 합법에 인해서. 불법이어도 안 들키면 남에게 위해를 주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렇다면 그렇죠.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도전해봐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셔야 돼요. 이분은 음악이 뭐 예를 들면 클래식 싫어하시면 클래식도 억지로 들어보고 번지 점프 싫어하시면 100번 정도 뛰었는데도 싫으면 싫은 거예요. 맞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상상하고 실제 몸으로 겪는 건 다른 거거든요. 지금 방금 지적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옳은 것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나쁘다, 이건 위험하다라는 거에 본인 것들이 있고 그걸 찾아내야 자기의 개성이라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거, 나의 바닥 이런 걸 얻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흔한 코스, 엘리트 코스 쭉 밟다가 어느 날 뜬금없는 직업들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거거든요. 발견한 거죠. 이거 나한테 맞는구나. 상상도 못 해봤는데. 예. 여하간 박사님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면 인생의 전환점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저희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너무 따뜻한가요? 평소답지 않게. 따뜻하면 이 정도에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